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심지어 방역 당국은 오는 9일 대선 날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 이상, 또 중증 환자는 1,2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마침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더블링 현상이라고 하죠. 교수님, 이제부터는 확산세가 하루 만에 더블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일단 이 더블링 현상이 뭡니까, 교수님?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두 배가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전주와 비교했을 때, 전주의 최고치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두 배가 되는 현상인데, 이게 한 3주 가까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은 화요일, 수요일 날 수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확진자 양상을 보면은 지난주처럼 더블링 되지는 않고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두 배가 되는 형태로 급격한 증가는 이번 주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둔화가 되는 것 같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더블링 현상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그 수도 이제 점점 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런 양상을 계속해서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PCR이라는 코로나19를 확진하는 검사가 얼마나 감염된 사람들에게 많이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된 분들이 PCR 검사로 잘 연계돼서 많이 검사를 받는다면 뭐 우리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예측한 것처럼 뭐 36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지금도 실제로 그 무증상이거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그 감염 코로나19 환자들을 고려를 한다면 현재도 뭐 한 30만 명 이상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아마도 3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가면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3월 중순에 유행의 정점에 이를 거라고 하면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일일 확진자가 25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밝혔거든요. 이 정부가 예측하는 이 확진자 규모,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엄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시기는 그때가 이제 그 정점의 정점을 지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확인되는 감염자, 그러니까 PCR 검사로 확진되는 환자의 수는 좀 그 최고치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5만 명에서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만 명을 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얼마나 이 숨겨져 있는 검사를 정확하게 받지 않는 그런 감염자를 많이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8일에는 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700명 선을 넘었고, 또 사망자 수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역대 최다치를 늘 이렇게 경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 영국이 한 인구가 6천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그런 상황이고, 예. 뭐 백신 접종률은 우리가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영국의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보면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2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된 후에 네. 정점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또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한 1천만 명 정도는 감염이 된 뒤에 이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1천만 명이 모두 그 PCR로 확인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뭐 절반에서 많게는 한 3분의 2 정도까지 확인이 된다면 한 전체적으로는 600에서 700만 명 정도가 확인이 된 이후에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2-3주 이내에 지금 300만, 400만을 훨씬 넘는 예. 그런 그 감염 확진자 수의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음. 사망자는 이런 그 이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이런 그 확진자 정점이 지난 이후에 한 아. 2주 정도 지난 시차를 두고 그 정점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나 4월 첫째 주쯤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은 정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12세 미만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유행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 같은데, 이 감염 급증의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전면 등교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청소년 어린이 연령층에서의 그 이동과 또 이제 그 접촉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뭐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뭐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도는 하겠지만 뭐 그게 완벽하게 지켜지기는 어려울 거고 또 음. 오미크론의 그 전파력을 고려를 하면 결국은 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유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독일이나 또 일부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유행 과정에서 이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한 절반 이상, 심지어 뭐 60%까지 차지한 사례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개학 전까지를 보면은 10대 그리고 10대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한 42%에서 45%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이 더 늘어나면서 아마 우리도 50%는 넘어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유행의 진폭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소아용 그 코로나19 백신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그 소아 청소년 어린이에서의 그 5세에서 11세까지 그 백신 접종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이제 실제 그 접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이제 미국의 자료인데요. 네. 미국은 한 820만 명 정도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접종을 마친 상황이 820만 회 정도의 접종을 마친 상황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이 신고된 거는 한 4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820만 회를 접종을 해서 한 4천 건 정도의 이상 반응 신고가 있으니까 네.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아, 그래요? 이 중에서도 이제 아주 중증의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심근염인데 심근염 한 11건 정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 회 접종당 한 건에서 한 두 건 정도의 그 심근염을 보이기 때문에 네. 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이 어린이 가운데에 이제 뭐 혹시라도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어린이 가운데 또 어떤 병을 갖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백신을 안 맞는 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래요? 중에서도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는 이런 특정한 기저질환, 뭐 장기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 체계의 기저질환, 만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유행 기간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어린이 청소년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유행을 겪어야 되는 아이들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그런 의심이 가는 그런 환자라기보다는 그런 어린이들은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요. 아이들의 그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그 검사 중에 이제 타액 검사. 타액 검사도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침을 이용한 그 PCR 검사가 정식 허가를 받는다면은 사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어떻게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나요? 이제 타액을 받아서 이제 PCR 검사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인두라고 그러죠. 저 코 뒤쪽에서 이 도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은 검체보다는 검체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문제는 이제 이 떨어지는 정확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PCR 검사를 타액으로 할 건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검체를 대량으로 단시간에 처리해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침을 이용해서 검체를 받는 것이 쉽고 좀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 타액을 이용한 PCR이 얼마나 정확도를 갖고 있느냐, 또 그 정확도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것만으로 확진을 할 거냐, 또 다른 그 비인두 도말 검체를 통해서 다시 확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러겠네요.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교수님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 고령층,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해도 치명률이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는 게 위중증 환자가 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망자도 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엄 교수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위중증 환자가 증가했다고 어떻게 체감을 하십니까? 네, 뭐 실제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환자 병상이 이제 계속해서 차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상이 비어 있는 병상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중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 또 그러겠죠. 하나는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중증 코로나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코로나19인지 모르고 그렇죠. 중증 상태에서 응급실을 왔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였다라는 게 확인되는 사례들이 한 2주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이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네. 좀 그 확실히 늘어나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또 병상과 함께 지적하는 게 바로 또 의료 인력 아니겠습니까? 인력. 이 의료진의 부족.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 의료진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보통은 이제 집단 감염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동일한 그 감염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N차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그러겠죠. 최근에 그 병원 상황은 그런 식으로 N차 전파 유행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의료진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외부에서 감염돼서 확진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원내에서 유행이 돌고 돌아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병원 외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뭐 가족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확진된 사례들이 훨씬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유행이 커지면서 이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된 분들은 업무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 담당해야 되는 환자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새로운 입원이 지연이 되고, 음.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도 갑작스럽게 연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뭐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더 큰 문제가 이 PCR 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숨은 그 확진자가 많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와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전에도 그 말씀을 그렇죠. 드렸지만, 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양성이 나왔을 때도 위양성이 한 2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음성, 가짜 음성을 얼마나 되는지 측정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확진자하고 아주 밀접한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가진단 키트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호흡기안식 클리닉 같은 것을 찾아서 의사 상담하고 PCR 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엉 교수님, 자가 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 뭐 이렇게 뭐 6,000원 뭐 얼마 이렇게 받지 말고 뭐 한 500원, 예? 뭐 좀 가격을 좀 공을 하나 빼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예? 어,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이거 너무 뭐, 비싸요.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가구당 몇 개씩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주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무상 공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그렇지만 유병률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유증상자에 대한 낮은 양성률이 그래도 절대수를 발견해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름의 활용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의 활용도는 있는데 이게 뭐 한 몇 개만 사도 한 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봤고, 그리고요, 이 증상이 가볍게 그냥 앓고 넘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뭐 PCR 검사가 됐던 뭐 자가 진단 키트가 됐던 검사를 기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주 네.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그런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만 있을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고위험군에게 전파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분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은 좀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롭게 달라진 그런 그 지침에 따르면은 격리 해제 때 재택치료 확진자의 동거인은 PCR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은 확진자 본인은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인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검사 지침이 달라지게 된 거죠? 예, 일단은 뭐 확진된 분은 이 일주일 정도의 격리 기간을 거치는 사이에 특별한 면역 저하 질환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5일에서 7일째면은
타인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만큼의 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격리 기간은 이제 7일 정도로 잡은 거고, 이 상태에서 PCR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는 양성으로 나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이 된 이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달 이상도 PCR은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의 찌꺼기가 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전파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CR 검사를 마지막에 격리 해제 시점에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검증이 돼서 이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고, 대신 같이 격리를 하고 있는 뭐 가족이나 이렇게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잠복기를 거쳐서 격리 해제 시점에 실제로 감염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상황은 반드시 감별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주일 시점에 PCR 검사를 해서 전파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뀐 상태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정부가 현재 시기를 거쳐서 유행의 정점을 지나면은 3월 중순부터는 팬데믹이 이제 끝난다. 엔데믹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내다봤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그 엔데믹은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 안정화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정하게 그 우리에게 여전히 사회적인 부담, 의료적 부담을 주는 토착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코로나19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정하게 우리가 질병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유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그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게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모든 분야,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상상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빨리 좀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와의 악연을 빨리 좀 끊고 싶을 뿐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